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과 중에 신생아, 특히 그 중에서도 주산기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산기 질환에는 크게 이제 두 개의 손상, 태어날 때 이제 머리가 다치는 거, 그 다음에 팔 손상, 이렇게 적을게요. 팔이 뭐 뼈가 부러지거나 신경이 다치는 거, 그리고 이제 주산기 가사, 그다음에 이제 신생아 소생술하는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 발열 요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개의 손상부터 볼게요. 자, 아이의 머리를 보면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큰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제 두피가 있죠? 두피가 있고 그 두피 밑으로는 당연히 서브 티슈가 서브 티슈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네. 자, 어쨌든 여기 서브 티슈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막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상 건막 이런 게 있네요. 막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네. 그냥 할게요. 모상 건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는 머리뼈가 완벽하게 붙어있지 않으니까 수처가 여기 봉합선이 있고 여기가 이제 뼈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공간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죠. 여기 서브 티슈 패드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모상건막 아래 그리고 여기 뼈에 자세히 보면은 뼈가 여기 이렇게 골막이 이렇게 싸고 있겠죠? 이렇게 골막이 이렇게 싸고 있을 건데 요 골막 안쪽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에 뭔가 이런 느낌이니까 조금 그림을 현실을 조금 반영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는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여기다. 요렇게 아이 머리에는 크게 세 가지 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가 태어날 때 손상을 받으면서 안에 액체가 고일 수 있는 곳도 요 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여기 두피 아래에 바로 머리가 쌓이는 거를 우리가 산류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혹은 이제 출산 머리 부종이라고도 불립니다. 되시죠? 두피 바로 밑에 여기 이제 발생하고요. 딱 봐도 공간을 봐도 여기 안에는 서브티슈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피가 나봐야 메이저한 혈관도 없고 조금 뭐 물이 차던지 부종이 차는 느낌이지만 여기 이제 태어나면서 산도에 눌리면서 이제 사실은 물이 차는 거죠. 이제 부종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크게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대부분 수일 내에 자연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 나온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가지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모산 건막 아래쪽에 여기 두 번째 여기죠. 여기 이제 출혈이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모상 건막 하 출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한 혈관이 지나갑니다. 여기가 이제 메이저한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라서 출혈이 있으면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여기는 조금 더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두피 바로 밑에 산류, 출산머리 부종 같은 경우에는 질식 출산을 할 때 산도에 조금 눌리면서 발생할 수 있지만 이제 모상 건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자극으로는 출혈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보통은 이거 음압 걸어서 당기는 거 있잖아요. 한글로 뭐지? 흡입분만 같은 거 같은 게 진행하다가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는 메이저 혈관이 있고 보시면은 여기 위에는 서브티로 꽉 차 있지만 여기는 생각보다 공간이 굉장히 위아래도 넓고 좌우로도 넓죠? 그러면서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가 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출혈이 아이의 치고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밀히 관찰해야 된다. 힘가요? 면밀히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이제 골막 아래, 여기 골막 아래, 여기가 피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머리 혈종이다 혹은 두개 혈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시험은 이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머리 혈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얘는 뭐냐? 요러면은 이 골막과 뼈 사이에 여기 이제 출혈이 발생하니까 피가 요 안에만 요렇게 고일 거란 말이죠. 그럼 물론 이제 얘가 이걸 밀면서 이렇게 볼록하게 밀면서 얘를 밀면서 점차 조금씩 밀리면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쫙 밀면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요런 식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밀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뼈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처가 있죠. 여기 이제 봉합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봉합선이 있겠죠? 여기가 한 요쯤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뼈 쪽에 골막에 출혈이 발생하면 여기는 이 반대뼈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봉합선을 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혈종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봉합선을 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분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런 사진을 주거나 아니면 워딩으로 봉합선을 넘지는 않았다. 이런 말을 줍니다. 그러면은 머리 혈종이구나 라고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여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피가 조금 있어도 워낙 아이가 약간 쌩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저절로 다 흡수가 됩니다. 잘 사라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골막 안 부분은 에이셉틱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괜히 이거 피를 뽑아주겠다고 주사기로 요까지 넣다 보면 여기 막 지나고 표피도 지나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흡인이나 혹은 절개 배농을 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경과 관찰을 해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 혈종인 거 아는 거, 두 개 혈종인 거 아는 거, 이 봉합선을 기준으로 퍼지지 않으면 우리가 머리 혈종인 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흡인 배농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는 뒤쪽에 이제 팔 쪽 손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기의 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쇄골 라인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스카퓰라랑 이렇게 쇄골 라인으로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윗팔과 아래팔로 이렇게 나뉘죠. 이렇게 그릴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깨 부분이고요. 그다음 여기가 윗팔. 여기가 C5번에서 6번 구간입니다. 여기가 아랫팔. 여기가 C8번에서 T1 구간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문제가 팔 손상이까지 보여요. 뭐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하니 뭐 어쩌고 팔을 아파하니 막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손상을 받는 경우 이거 우리가 이제 쇄골 골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여기 C5번에서 6번 사이에 여기 신경이 손상을 받는 거를 우리가 위팔마비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질환이 있다는 거 하나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뭘 아셔야 되냐면 아이에게 신생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반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로 반사고요. 하나는 이제 파악 반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로 반사는 뭐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개를 딱 받치고 있다가 확 떨궈요. 그럼 아기가 이렇게 팔을 모았다가 이렇게 다시 확 벌리는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전체 팔에 신경이 살아 있어야 특히 위쪽이죠. 어깨 쪽.
요쪽에 신경이 살아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모로 반사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악 반사는 뭐냐면은 그냥 아기 손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주워주면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게 이제 파악 반사입니다. 그래서 파악 반사는 여기 아래팔에 신경이 살아 있어야 된다. 여기가 이제 파악 반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신경이 문제가 신경이 담당하는 거거든요. 반사는 원래 신경이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자,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특히 윗팔의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모로 반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래팔의 신경의 손상을 받으면 파악 반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밑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쇄골골절부터 보겠습니다. 쇄골골절은 이제 아기가 낳다가 이제 뭐 어깨 쪽으로 먼저 나온다거나 아니면 아기가 너무 거대해서 분만 중에 원래 어깨 빼는 게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빼는 과정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요. 주로 이렇게 엑스레이가 주어집니다. 엑스레이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여기 딱 봐도 부러졌죠? 그래서 만약에 요게 보이면은 이렇게 바로 쇄골골절을 진단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쇄골골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모로 반사와 파악 반사가 모두 없다. 이런 식으로 줍니다. 모로 반사도 없고 그다음에 파악 반사도 없다.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물론 편측이겠죠? 다친 부위. 네. 그래서 편측으로 이렇게 모로 반사와 파악 반사가 오른쪽 부위에 모두 소실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 느끼기에는 이상하다. 신경이 잘못돼야 요거 반사가 사라지는 건데 얘는 신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런데 왜 모로 반사도 없고 파악 반사도 없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요거를 이제 가성마비다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멀쩡한데 아파서 못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파서 아기가 반사를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서 못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로 반사와 파악 반사가 모두 저하되어 있거나 없어지면은 우리가 쇄골골절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엑스레이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위팔 신경마비죠. 이 위팔 신경 마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얼부주센인가요? 발음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요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요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주로 얘가 시험에 나오고요. 왜냐면 얘가 이제 most common 대부분이 요 친구고 그다음에 요는 이제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뭐냐면은 이제 위팔 신경마비입니다. 둘 다 위쪽이네요. 상부라고 할까요? 어퍼암이고요. 여기가 이제 로어암입니다. 여기 C 5에서 6, C 8에서 T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 5에서 6, C 8에서 T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은 얘는 신경이 이제 마비된 거거든요. 이제 어깨에서 윗팔, 아래팔 요렇게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여기가 마비됐으니까 반사 중에 뭐가 없겠어요? 여기가 모로 반사니까 여기가 마비됐으니까 모로 반사가 없겠죠. 대신에 아래팔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우면은 얘는 모로가 없고 파악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반대죠. 모로가 있고 파악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림을 이렇게 핵심적인 그림을 조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특이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위팔의 신경이 마비되면서 요쪽이 안쪽으로 내회전되면서 돌아갑니다, 팔이. 그 다음에 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펴고 있지 못하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손바닥은 오히려 뒤쪽을 향하게 되는 요런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사진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말로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위쪽 팔이 내회전되어 있고 손바닥이 뒤를 향하고 있다. 요런 식으로 말로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특이적인 증상을 보이면서 모로 반사가 사라져 있으면 그때는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사진 보는 거 중요하다. 그다음에 요것도 엑스레이 보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모로 반사와 파악 반사가 둘 다 없다. 왜? 아파서 못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 두 가지가 모두 끝났다. 그다음에 요 K 요 친구는 잘 안 나오는데 굳이 나온다면 여기 이제 아래팔이니까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산기 가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주산기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만 전후로 이제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신생아에서 저산소와 허열이 이제 발생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과 같은 거 실습 돌다 보시면은 애기 태어나자마자 바로 온열기 아래로 데려가죠. 온열기 아래에서 체온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보통은 태어나자마자 입으로 막 뾱뾱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분비물을 흡입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또 잘 떠올려 보시면은 이후에 그 뭐죠? 수건 같은 걸로 몸 막 닦으면서 분비물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닦기와 자극을 동시에 하는 행위죠. 닦으면서 자극하고 심지어 어떤 교수님들은 막 때리기도 하고 엉덩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용을 제일 먼저 해줘야 된다.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차피 시험 안 나오니까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요 다음에 이제 아프가를 평가하겠죠. 아프가를 평가해서 appearance나 pulse, grimace, activity, respiration 이렇게 평가하는 법은 중요하니까 다 확인해 보시고요. 요걸 이제 평가해서 피부가 창백하다거나 아니면은 호흡이 잘 안 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즉시 신생아 소생술 정확한 용어가 잠시만요. 문제가 왔네요. 신생아 소생술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네요. 자, 신생아 소생술을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다. 이 신생아 소생술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아프가 스코어도 시험에 나오니까, 아프가 스코어, 계산하는 법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생아 소생술이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신생아 소생술은 이제 가장 먼저 뭘 해야 돼라고 말하시면은, 호흡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호흡이 없거나, 호흡이 아예 없어야 돼요. 무호흡이거나 아니면은 얘는 제외고 얘 빼고는 그 다음부터는 허트레이트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허트레이트가 100 미만이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양압 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애가 딱 보니까 피부가 창백하고 막 뭔가 주산기 가사의 느낌이 딱 왔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라고 문제를 묻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허트레이트를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허트레이트가 100 미만이다. 그러면 정답에 바로 양압 환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양압 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미만이야. 그럼 계속 양압 환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양압 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하트레이트가 60 미만이네? 그럼 이제 기관 삽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흉부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숫자 중요합니다. 100 양압 환기, 60은 기관 삽관과 흉부 압박입니다. 물론 양압 환기부터 하셔야 돼요. 양압 환기를 안 했는데 허트레이트가 60 미만이다.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양압 환기부터 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60보다 낮다.
그러면은 이제 기관삭관과 흉부압박인데 보통은 흉부압박으로 나옵니다. 양압한기와 흉부압박을 해야 된다. 자, 흉부압박을 했어. 다시 측정했는데 100보다 낮아. 근데 60과 100 사이야. 그러면 다시 양압한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굳이 여기 사이클을 조금 표시를 해보자면 위에다 할까요? 표시해보자면 60과 100 사이에 이 미치면 무조건 정답이 양압한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흉부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측정했는데 여기였어. 양압한기입니다. 무조건 1순위가 양압한기니까.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여기였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양압한기예요. 근데 양압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안 올라가고 여기 있네? 그러면 이제 흉부 압박을 진행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막 여기 있다가 양압한기도 했고 흉부 압박도 했어. 그랬는데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네? 그럼 양압한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양압한기도 하고 흉부 압박을 했더니 이까지 올라왔어. 그럼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흉부 압박도 하고 양압한기도 하고 흉부 압박도 했는데 그 다음에도 허트레이트가 60 미만이야. 그러면은 그때는 에피네프린을 투여합니다. 요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영어는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요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얘가 지금 다음엔 뭐 해야 돼? 다음엔 뭐 해야 돼?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허트레이트 100 미만이면 무조건 양압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60 미치면 흉부압박. 흉부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60 미치면 에피네프린. 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주상기 가사가 끝이고요. 자, 그래서 막 해놨어. 해놨는데 얘가 지금 애가 뇌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주상기 가사가 그냥 애기가 회복했으면 괜찮은데 얘가 뇌에 저산소성 허혈을 뇌허혈이 발생했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되면은 이제 반사, 모로 반사 같은 게 저하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운동 기능이 소실되면서 근긴장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뇌 부종이 발생하면서 두 개 내압이 증가해서 앞숨구멍이 융기될 수 있습니다. 애기들은 뼈가 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뇌가 부으면서 앞숨구멍이 융기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했다면 여러분들 이거 뇌에 지금 허혈적인 손상이 갔구나 하는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뇌에 지금 뭔가 이상하구나. 딱 봐도 뭔가 얘가 막 원래는 막 피부가 창백하고 숨을 쉬니 안 쉬니 허트레이트가 어쩌고 막 하면서 딱 봐도 바이탈에 관련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가 뭐 했는데 뭐 뇌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하면서 뇌에 대한 증상을 계속 줍니다. 뭐 반사가 소실됐니, 몸을 잘 못 움직인다느니 막 이렇게 막 경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뇌에 관련된 이야기를 막 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뇌에 허혈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문제에 나오는 거는 그 다음 검사 뭐 해야 돼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뇌 초음파를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신생아 뇌 하면은 이제 검사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초음파잖아요. 거기 열려 있으니까 초음파로 볼 수 있잖아요. 초음파를 통해서 뇌 실내 출혈이나 뭐 백질 연화증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확인해야 된다. 뇌 초음파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뇌 MRI를 통해서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손상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는 무조건 뇌 초음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 초음파를 봤더니 얘가 지금 실제로 저산소 허혈 뇌병증이 있어. 뇌가 지금 조금 이상해. 그러면 이제 치료로 뭘 해야 되냐면 저체온증 치료적 저체온증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대사를 떨어뜨리면서 뇌세포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뇌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을 막 준다. 그러면은 검사는 뇌초음파, 치료는 치료적 저체온증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신생아 발열인데요. 이 파트는 정말 쉽죠? 신생아 발열. 애가 문제가 딱 보면은 애가 막 열이 막 나가지고 왔다 이렇게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생아 과체온이고요. 하나는 신생아 폐혈증인데요. 과체온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 엄마나 할머니가 애를 똘똘 싸매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른들 막 그러잖아요. 애 춥다 하면서 옷을 막 껴입히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옷을 껴입어서 라고 하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게 외부 환경이라고 할게요. 껴입었다는 얘기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아기가 체온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손발이 따뜻하고 더우니까요. 손발이 따뜻하고 그다음에 활발하게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애가 지금 바이탈이 괜찮다 하는 느낌을 팍팍 줍니다. 뭐 잘 논다든지, 뭐 물을 자꾸 마시려고 한다든지, 뭐 밥을 잘 먹는다든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분을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벗긴다.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죠? 원인 환경을 제거한다? 벗긴다. 벗기면 됩니다. 이를 벗겨주면 되고요. 신생아 폐혈증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과거력으로 예를 들어 프롬 이 영어로 조기 양막이 파열됐다거나 아니면 뭐 산모가 GBS에 관한 뭐 질 검사를 했더니 GBS가 있었다던가 산모의 감염에 대한 리스크를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고 자, 그 다음엔 아기가 손발이 차고요. 그 다음에 뭐 창백하다. 그 다음에 뭐 잘 울지 않는다. 처져 있다. 밥 안 먹는다. 하여튼 바이탈이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팍팍 줍니다. 그러면 이제 혈액 배양을 하고요. sepsis니까요. 혈액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험적 항생제로는 애기들은 보통 암피실린이랑 젠타마이신 쓰죠? 산모나 이런 거. 여기 경험적 항생제로 암피실린과 젠타마이신 쓰면 되고요. 여기는 벗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 주상기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렇게 두피를 관련돼서 산류 어디 위치냐에 따라서 이제 뭐 산류 출산머리 부종인지 모상건막하 출혈인지 머리혈종인지 그래서 시험에는 요 머리혈종 왜냐면 봉합선을 넘지 않는다는 좀 핵심적인 특징이 사진도 이렇게 나오고요. 핵심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머리혈종으로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흡인과 배농하지 말고 그냥 경과 관찰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팔에 손상이 받는 거는 어깨는 엑스레이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로반사와 파악반사가 모두 없다. 그러면은 아파서 팔을 그냥 아예 못 움직이는구나. 윗팔이든 아랫팔이든 그냥 못 움직이는구나 하면 쇄골 골절이다. 그 다음에 애가 지금 윗팔이 내외전되어 있고 이러면 윗팔에 뭔가 이상이 있나? 윗팔이 내외전되면서 자연스럽게 손바닥이 뒤를 향한다. 이렇게 하면 윗팔 신경에 뭔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모로반사는 없고 파악반사는 있다. 그러면은 윗팔 신경마비다. 특히 여기 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상기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뭐 창백하다거나 잘 못 움직인다거나 숨을 헐떡거린다거나 요런 아프가 스코어가 조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아프가 스코어도 실제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신생아 소생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요렇게 순서대로 허트레이트가 100 이하면 바로 양압판기 했는데도 60 이하면 기관삭감비 촉박박 했는데도 60 이하면 에피네프린이고요. 만약에 했을 때 괜찮다. 그러면은
막 60과 100 사이로 올랐어. 그러면은 이제 흉부압박 그만하고 양압항기로 계속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산소성 하열 뇌병증 같은 경우에는 요런 위에 요런 거 같은 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줍니다. 그러면 진단은 뇌초음파, 치료는 치료적 저체온증이다. 마지막으로 발열은 바이탈 괜찮으면 물 주고 벗긴다. 바이탈 떨어지면 sepsis니까 항생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